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각종 복지제도의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신청 예정인 분들까지도 오늘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날짜로 보도가 된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입니다. 2023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라고 하죠. 바로 아래 오늘 주제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 장애인 신규 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자, 과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 결론부터 바로 이야기하면 내년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꼭 65세 이상의 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미만의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인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의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즉, 중복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각각의 케어 방식이 달라서 신중히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집으로 돌봄 종사자가 방문해서 수급자를 돌봐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방문 요양 서비스에 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몇 배나 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참으로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 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덜컥 받고 나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요양 서비스만 받으시면서 버텨오셨던 겁니다. 정리된 보도자료를 잠깐 보시면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22년도 6월 1일 개정하였다. 법 개정은 이미 있었지만 시행은 바로 2023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복수급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전급여란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인 15구간 42점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이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존재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마치 장기요양 등급의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처럼 이렇게 장애인의 기능이나 케어 난이도에 따라 점수로 구간을 나눠 놓은 것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쭉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전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즉 현재의 장애인 활동지원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해서 종합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그 점수에서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가 있는데 이렇게 1등급 108점, 2등급 96점 이런 식으로요. 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 점수가 나오면 거기서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를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종합점수가 255점으로 8구간,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은 2등급인 분이 있다면, 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서 255점이 종합점수가 나왔는데 거기서 장기요양 2등급이니까 마이너스 96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59점이 산출이 되죠. 그 159점은 활동지원 급여 구간에서 보면 12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서 손해보는 부분만큼 중복수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전급여 신청 이후의 절차는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 신청이 완료가 되면 활동지원 기관을 선택해서 급여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거주지 근처에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장애인 활동지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정보마당에 활동지원 기관 누르시면 이렇게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점이 있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 답이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방식으로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즉 등급 외 판정에는요, 일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은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중복수급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를 우선 지원받고 활동지원 서비스는 보전급여 방식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어 반대로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 안내를 보면요.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는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사이에 불합리한 나이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두 서비스가 중복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당장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며칠 기다리셨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요. 주위에 오늘 내용에 해당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꼭 안내해 주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